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7월 10일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간편적인 주간 일정하고 잠재적 위험 영상 따로 올려드리니까 그걸 요약해서 영상을 남겨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신데요. 금리 인상은 양적 긴축 이거와 연결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원인이 이제 인플레는 아니냐 그런 정도의 차이지 사실상 이 모든 하락의 원인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 저리로서 투자하는 사람들,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 나가고요.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인데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가 리세션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우리나라가 301을 찍었죠. 301 언저리를 찍었었던 거고 298도 이제 장 동시 마감 효과 때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 리세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잠재웠냐면 그냥 실업률이 3.6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 초기에는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2년 이 안에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글로벌이 있는 모두 블록화 경제로 간다고 하지만 블록화 경제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이제 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물이 계속 전 세계로 공급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체 수단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무마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상태고 경기 침체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쳤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태리가 지금은 그때 코로나에 직격맞은 나라가 이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태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가지 못하는 양날의 검이 있고 이태리는 채권을 이제 매입하게 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그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이 인플레이션 전국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인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 같은 경우 부채가 많은 나라는 진짜 위험해서 디폴트가 됐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스리랑카 외에 나머지 나라는 그나마 괜찮다. 근데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고 추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이 기간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1780까지 17,800까지 내려갔던 그 비트코인이 지금 2150 21,5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21,500이 약간 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이것도 두 번 정도 테스트했어요. 지금 이렇게 짝꿍댕이가 됐거든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세션 우려랑 그다음에 7월에 100bp 인상만 없으면은 크게 무리 없이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인텔 반도체 지수가 다 연동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인텔이 이제 차세대 CPU 메모리 그거가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도발은 다음 주에는 없을 거니까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 위험적 요소가 돼야 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천연가스가 내려오는 거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와서 재반등이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닿았기 때문에 이제 또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5에서 10%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아직 이게 겨울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롱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얘는 물려도 롱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전협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식이 나온 데서 주식은 급등 나오지만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브2에서도 원충 유창은 다음 주부터 빼겠습니다. 이거는 성병이라는 요소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남성이고 20대에서 40대 99% 그러면 끝난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거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지금 2만 명인데 나라의 정책은 예전에 일본이 그러니까 눈 가리기 아웅 정책을 펼쳤던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감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오미크론 있을 때만 해도 그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이제 중증으로 넘어간지 아닌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확진자가 많으면은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사망률이 치명률이 이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주간 프리뷰입니다.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가 이번 하락 341대 342.5에서 급락이 나오는 원인이었습니다. 예, 6월 언제였냐면 16일, 날 16일 언저리 맞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은 고생했고 지금 오늘 명상하고 오면서 많이 풀어냈는데 시장 반등이 이제 풀어낸 힘이 됐었죠. 전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 근데 지난달보다는 낮은 게 원유가 일단은 6월 중순에 떨어졌죠. 천연가스는 6월 중순에 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말쯤에는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물가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 다 올라갔지만 실제로 가격은 올린 거에서 이게 떨어질 때 떨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안에 있는 물건의 용량을 줄였죠. 그러니까 그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지수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시고요. 우리나라, 미국 이게 두 개 다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나오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깨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이때부터 안 좋은 분위기지만 지금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리세션의 근처만 안 가면 돼요. 리세션에서 딱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 한계선만 위에서만 논다면 그냥 우상향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 미국 채입찰 이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을 결정지어줍니다. 금요일날 왜 떨어졌냐면 이 원달러 환율 수세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한국 금통위까지 해서 금리 인상까지 0.5bp 하면요. 이때가 이 3일 동안이 제가 봤을 때는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달러를 매수할 시점이고요. 추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60원 이상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이때 그러면 추가로 이제 위의 가격에서 매도해서 여기까지는 노려볼 만한 한 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근통위가 중요하고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목요일 오전에 급락이 나오거나 한번 반등 줬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장 왜냐하면 이게 빌미가 되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 자산들이 이제 매도가 치지는 거예요.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대박 칠 수 있다고 하고 매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목요일 날 오전까지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익절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주야간 선물입니다. 주야간 선물인데 여기 이 구간을 이제 일본 기준으로 쭉 본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갭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큰 갭이 있습니다. 주야간 선물이라서 이 갭을 이제 한번 채우러 가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도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익절 구간은 여기까지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제 7월, 8월이 쉬운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여기서 버틴다. 이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박스권 장사가 됩니다. 언제까지?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혹은 아니면 리세션을 해결할 때까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좋은 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못했던 건 우리는 언제나 리세션을 생각해야 돼요. 리세션일 때가 제일 좋은 매수 구간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봉 기준 보시면은 코로나에 코로나. 이걸로는 안 보이니까 옆에 걸로 다른 걸로 볼게요.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갭이 크죠? 이 갭을 채우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만기에는 여기까지 가기 힘들고요. 여기까지 이 갭을 메우러 갈 거예요. 320 정도 위로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아마 대응이 될 것 같고 다음 달쯤에 여기 쳤다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으로 보시면 이제 더 이해가 쉬운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피 이제 코스피 200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부터 보면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침체가 없으면 여기를 지지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받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침체가 없을 때 보세요. 여기 침체가 없는 구간이었고 여기는 침체, 2008년도 여기는 침체. 침체일 때만 깨져요. 침체가 아닐 때는 여기 선에서 거의 닿으면 다 올라갑니다. 지금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다음 달 되면 얘가 올라오거든요. 얘가 올라가 버리면 얘도 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 번 더 찍고 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렇게 해서 십자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닿았지만 안 닿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닿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61선이 여기잖아요. 안 닿고 침체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빠개진 건 없어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나왔어야 돼요. 2분기가. 근데 2분기 실적 나왔고요. 그 자체로 봤을 때. 왜냐면은 3, 4분기일 때도 동일하게 그 실적이 나온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만 3, 4분기는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게 328, 330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한다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서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CPI랑 연결해서 한 방에 쭉 내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 일목균형표 절반을 다 채울 수는 없고 이거 절반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요만큼 떨어지면 절반 정도 채우잖아요. 여기도 떨어지고 나면 절반 정도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에요. 요구에 해당됩니다. 요것도 절반 정도 채워지면은 이제 밑에서 놀죠. 7월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에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이 구간은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 요놈들에 가까운 거예요. 요놈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가깝죠. 여기에 더 가까운데 이거랑 차이가 나는 건 이건 코로나에서 돈풍기에 있어가지고 이만큼 올랐던 거고 지금 여기서 두 번 떨어진 게 요거 두 번 떨어진 거랑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때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고 부동산의 폭망이었던 거고 지금은 다 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다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한 거는 사실상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셧다운되면서 발생한 리세션,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발생한 리세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조심스럽게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 323, 그다음에 절반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익절할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익절 조금 하시고 현금 보유하셨다가 현금을 계좌 전체 금액에서 30%, 20% 이상 가져가시고 떨어지는 거 대비하시고 현금만 가져가세요. 이거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시거나 하는 것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고요. 여기 인버스 사시려면 한 진짜 1,0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사셔야 돼요. 25만 원이나. 그래야 여기서 만약에 고점 됐을 때 25만 물 타고 다시 이 하락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 하락폭일 때 여기서 물려있던 인버스들 다 청산했어요. 다 청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 전부 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인버스 청산하면서 그 현금 보유 됐으니까 시장 대응이 훨씬 더 수월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고점에서도 인버스 하면서 단가는 한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을 여기서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인버스 들어간 건 아니고 차라리 빅스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짧게 먹고 수익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짧게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를 저점 300을 찍었네요. 300을 찍고 이제 저점 받고 여기 하나, 둘, 쌍바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 받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만기 때 바로 가기보다는 이번 만기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갔다가 7월에 FOMC 때 75pp냐 100pp냐 싸울 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랑 만나는 시점이 330이니까 그 언저리까지 보시고 이거를 타고 넘어가는지 아닌지 여기까지 닿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락의 정점이기 때문에 닿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340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340 이야기 해드리는 근원이 여기서 차트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40이라고 했으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도 동일한 차트니까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도 차트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2270
6을 찍고 이제 올라온 거고, 이제 종가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정도, 만기일에 이 정도를 언저리 2426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니까 2426 언저리 오면은 여러분이 뻘건 종목이 있으면 익절하시면서 현금 보유 하셔도 됩니다. 일부만 남기세요. 일부만 남기시고 더 갈 수 있으니까 종목은 이게 지수랑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고 7월에 75pp 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적절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거를 만나냐 안 만나냐 싸움이죠. 2,5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에 제가 제대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진짜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 구간의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하다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리세션이 아니거든요. 리세션이 올 때 시장이 강력하게 하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세게 가고 있죠. 코스닥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강하게 나오고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바이오주들이 괜찮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오미크론 사태 터졌을 때 제약주들 특히 감기약 생산하는 데는 없어서 돈을 굶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하반기에 가능하면 결국에는 예선을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얘는 별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매도 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요걸 매도 치니까 825까지만 열어놓고 생각하다가 요 레벨업을 리세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돌파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진짜 센세이션을 하면 실적을 보여준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900 여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열고 그러면은 이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자체는 지금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여기가 찐바닥이죠. 더 찐바닥이고 내려오더라도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려올 거니까 그때 적절히 대응해 주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움 우상증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선물 볼게요. 원달러 선물은 지금 이제 저는 삼산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 가져올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거네요. 원달러 선물인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얘가 1,500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2008년도 때. 2008년도 때 1,500원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얘가 차트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지금 제가 느끼거든요. 여기가 이 과거가 안 보여. 그러니까 과거 차트 싹 다 보이는 거를 이제 구해갖고 오겠습니다. 그 증권사 찾아서. 그래서 과거 차트 보이는 걸로 1,500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요게 꼭지가 연결된대요. 꼭지가 연결되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1,3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월봉 기준으로 해서는 1,350원이 바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차티스트나 세력의 힘을 보는 사람들은 요걸 돌파했으면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지로 바뀐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야간에 얘가 어디냐면 94원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그 상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봉이랑 일봉으로 보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도 양봉이죠. 이걸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타고 가고 있는데 이걸 깨지냐 안 깨지냐.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에서 90원을 깨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냐 아니냐 싸움인데 75원까지는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할 경우는 여기 있는 50원, 50원까지 주봉 기준으로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 왔고 요거를 지지받는지 보는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인지 보시면은 94원입니다. 딱 94원에 딱 도달해 있어요. 얘가 올라가려면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안 해야 돼. 이러면 결국이 뭐겠어요? 이제 지금은 단기로 올마치 왔고 고점에서 음봉을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요 볼린저 밴드까지 해서 여기 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 80원대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기 올라가잖아요. 여기 만나는 구간 70원대, 요거 이제 올라가는 구간. 여기 이제 내려올 거니까. 근데 얘는 너 떨어지면 어떻게 돼? 쭉쭉 떨어지죠. 급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락 파동으로 얘가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330을 먼저 찍고 이제 7월 한 18일쯤에 330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 CPI가 좋게 나오면. CPI 전에는 무서워하니까 324, 25, 22 막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는데 CPI 끝나고 난 다음에 33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얘 파동이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러면 파동이 나오면은 결국엔 여기서 지지를 한 번 받는 겁니다. 70원, 60원, 7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지를 받으면은 박스권 하단에 요거를 지지받으러 갈 거예요. 1250원까지 지지를 받으러 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방향으로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이제 5분봉, 그러니까 1봉이거든요. 1봉은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여기 이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1년치, 5년치 보면은 그러니까 1년치로 봐서 그러니까 여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까지는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침체가 만약에 연속해서 바로 온다면 2분기에서 침체가 3, 4분기 침체, 4, 4분기 침체가 제대로 이제 시그널링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300과 300 3만과 3만 5천 사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분분 보겠습니다. 5분분 기준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이더리움 있고요. 잠시만요. 자, 리플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1분분 보시면 거의 똑같은 차트죠. 여기서 한번 튀어 올랐을 때 잘 팔았을 텐데 이거는 이제 승소하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올라왔던 건데 뭐 이것도 뭐 그날의 이슈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길게 볼게요. 1년치, 5년치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고점 2,500원 찍고 난 다음에 여기 거의 5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거 절반 정도를 목표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 시세로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흔들림 폭이 있는데 리플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달러 자산이 막히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이제 블록화 경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 가상화폐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어요. 아까보다는.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여기 일본 기준으로 해서 6달치를 보면은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바닥을 지어서 가는데 여기도 쌍바닥 같고 여기도 쌍바닥 같고 이게 세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한 번, 두 번, 이게 하락 파동이 나온 거네요. 지그재그로 나온 거네요. 5번 정도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이제 최소한 이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와야 이제 반등이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4천만 원을 넘겨야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받겠다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0.75pp 상승하고 양적 해축되면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적극 추천 안 하고 간망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게 테라르누나 사태가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5분봉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밀리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 지지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제 원슬리로 해서 최대로 보면은 위에 고점 쌍봉 찍고 이제 여기서 저점 이제 거기 얘는 거의 맥스치가 제가 95%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저렴해서 한 80%, 90%라고 하더라고요. 80%치가 2,000불이었어요. 2천만 원. 근데 2,60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아직 남았죠. 조금 더 남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떨어지는 폭은 거긴데 올라가는 거는 이거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언제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기에 돈을 푸는 시점에 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화폐 개수는 정해져 있고 전체 수량도 정해져 있는데 시장의 돈은 인플레는 막을 수 없잖아요. 인플레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상황에서 잘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 자체를 믿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